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해 각국 정상들이 국제연합위원회에 모여 정상회담을 펼칠 동안 자국에서 정식 파견한 적은 없지만 T드립으로 대표를 여기는 G들이 모여 세계 청년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비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대회입니다. 국회의원은 청년회 비정상회담 의장 전영입니다. 사무총장 유선입니다. 의장 성식입니다. 우리는 전영이에요. 네. 자, 이제 평소에 쉽게 볼 수 없었던 재벌 총수부터 장관급 정치인들까지 이제 정직의 인물들이 다 같이 모이는 청문회가 있었죠. 네.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회가 국정전반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국정조사와 함께 청문회를 하는데 각 나라는 청문회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미국 청문회 궁금한데요? 네, 미국 우리 역사는 되게 깊어요. 저희는 1787년부터 청문회 계속 해왔는데, 근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행정부 들어가려면은 그 인사 청문회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청문회 하기 전에도 범죄했는지, 뭐 제대로 세금 냈는지, 재산 얼마인지, 화이트하우스에서 조사받고 FBI에서 조사받고 250개 체크해야 된대요. 그래서 사실 정문회 하기 전에도 포기한 사람 되게 많아요. 거기까지 가기가 되게 그만큼 힘들어요. 버거우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처음으로 여성 그 법무장관 뽑으려고 했었는데 이 여성 캔디데이트는 가정부 있었어요. 근데 가정부가 불법 이민자였어요. 그래서 그 우리 가정부 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니게이트 됐어요. 내니게이트. 내니게이트 되고 그거 때문에 역시 그 사람은 탈락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약간 심한 프로세스예요. 진짜 우리나라에 도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청문회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던가 모르니까 모릅니다라던가 그리고 이런 식의 대답을 하나요? 자세한 내용을 가끔씩 그렇게 하는데 미국 청문회도 I don't remember 그래요? I don't remember. 리콜. 가끔씩 I don't recall. I don't recall. I'm told. 나이가 들어서 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미 이런 거 뭐 화이트하우스에서 FBI 많이 체크하니까 그 답을 하기가 좀 더 어려워져요. 그렇겠죠. 그럼 자기 이미지가 이제 통치한다는 걸 아니까. 네. 저희는 이탈리아에서 요청하는 게 되게 쉬워요. 국회의원 1명 이상만 요청하면 정부나 장관한테 요청하면 그쪽에서 거절 의사가 없으면 바로 진행돼요. 근데 정부가 거절을 하고 싶으면 왜 거절을 했는지 정확하게 공개해야 돼요. 그렇게 이유가 충분한 이유 아니면 난리 나죠. 무조건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 퀘스천 타임이라고 되게 자주 진행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국회의원들하고 정부나 장관들하고 질의응답 시간 가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프랑스에는 국가가 그 어떤 일을 잘못됐는지 그 확인하려면 국정조사 하는데 근데 다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정부패 그 의혹이 있으면 바로 재판해요. 근데 특징이 프랑스에서 재판은 경계 방송되지 않아요. 사실 녹음 그 불법이라서 그냥 화가 그 어떤 화가가 크로키. 그림 그래요. 그래. 지금은 안 되니까. 지금도요. 캐리커처가 남편같이. 법적으로. 일본도 사실 국정조사 많이 하는 편인데 왜냐면 위원들이 국정조사권이라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증인을 불러서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는 결석을 하면 법적으로 이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그래서 참여를 해야 돼요. 스위스에서는 경문회를 가장 많이 하는 경우는 보통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 때 그래서 정문회를 한 후에 국민들이 그 법안을 뭔지 알 수 있도록 Federal Law Gazette이라는 곳에 출판해요. 그런데 Federal Law Gazette에 출판 후에 3개월 동안 국민들이 그 법안을 진정서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5만 명 서명이 있으면 법을 되려면 국민 투표를 해야 돼요. 또? 네. 참. 1년 360일 국민 투표만 하고 그렇지. 역시 나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만약에 그 3개월 동안 5만 명 서명을 모이지 않으면 그냥 법으로 아니 전체 국민이 몇이죠? 네? 인구가. 인구가 그 우리 서울보다 더 작고 800만 명이에요. 그중에 5만 명이 서명이 네. 되면 우리도 엄청 여러 가지 많은 수제 위해서 그런 정문회 하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신청하고 강의처럼 들으러 갈 수 있어요. 다 구경하고 그런 거 이제. 알겠습니다. 자,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제 모릅니다. 뭐 기억이 안 납니다로 이제 증인들이 일관된 멘트를 무한 반복을 했는데
각 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화제가 되는 발언 같은 게 있나요? 청문회 우리 때. 사실 네. 그 기억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아마 우리가 먼저 원조 이제 주장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찾아보니까 72년에 그 정부가 그 늑백 관련돼서 어떤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때 엄청 반복적으로 기억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했대요. 아리마생으로 가는 건가요? 기억가 아리마센. 계속. 네. 그래서 그 후에 뭔가 약간 유행어처럼 위원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물어보기도 전에 그냥. 그래서 우리 불만 많이 했었어요. 기억이 없을 수가 없잖아. 어이없다고. 앞서가네요. 기억이 없습니다. 원조 인정합니다. 예. 자, 미국? 네, 근데 왠지 한국은 사실 정문회 누구를 부를 때 약간 되게 조심스럽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미국에서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얼마 전에 애플 달세 의심 받았는데 그래서 정문회에 CEO 팀 쿡을 불렀는데 와서 되게 정확하게 우리 달세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기업을 옛날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서로 약간 싸우는 편이에요. 이렇게 싸워요? 기억이 안 난다 보다 약간 싸우는 편이고. 변호사를 근데 또 그때 너무 재밌는 일이 그래도 우리 국회의원들도 애플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너무 팬 미팅처럼 이렇게 조사하면서도 이제 애플 CEO 왔잖아요. 좀 어려운 질문 좀 드려야 되지만 그래도 저 애플 되게 사랑합니다. 애플 팬이에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도 아이패드 쓰고 있는데 그래도 달쓰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무 팬 미팅처럼 됐어요. 아이폰 7 언제 나와요? 약간 그런 식으로 했어요. 혹시 일바로 저희한테만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맞아요. 프랑스에서는 그 우트로이라 사건 있었어요. 그 우트로이란 도시에서 어떤 성폭행 당했던 아이가 거짓말해서 알아요? 거짓말해서 10명 넘게 그 감옥에 갔어요. 그 성폭행을 안 당했는데. 네, 그 무죄라고 주장하다가 그 자살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어머나. 근데 사실 밝혀져서 담당 판사는 정문회에 나왔어요. 근데 그 판사는 아무도 나한테 잘못된 길 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서 그 피해자들이 완전 화가 났어요. 아니, 판사가 자기가 갈 길 자기가 알아야지. 그렇죠. 네. 판사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옆에 누가 좀 얘기를 해줘야 돼. 파키스탄은요, 이슬람 이념 병의회에서 여성들을 가볍게 때려도 괜찮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가볍게 때려도 괜찮다. 네, 특히 와이프를 그렇게 때려도 괜찮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진짜 그 정문회에도 난리 나가지고 이제 전원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이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Try beating me, I'll kill you. 이런 말을 쓰고 여자들이 포스터를 많이 올렸거든요. 아무튼 뭐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이게 캔슬이 된 거예요. 노회에서는 1974년 때 정문회 때문에 엄청 큰 논란이 생겼어요. 그 정문회는 기염 정문회라고 하고 있어요. 기염 정문회라고 했어요. 그냥 근타 기염이라는 사람은 영독 스파이였어요. 그 사람은 소독으로 와서 계속 정치적인 일 하면서 높은 포지션으로 갔어요. 마지막으로는 소독 총리 윌리 브란트하고 되게 가깝게 일했어요. 그래서 총리한테서 받았던 정보는 다 영독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소독의 정보를 다 빼낸 거네요, 그동안. 그거 밝혀졌을 때 정문회가 열고 그 사람만 아니고 기욤의 부인도 스파이였다고 밝혀져서 그거 때문에 엄청 큰 논란이 됐어요. 윌리 브란트 총리는 그거 때문에도 정치적인 생명은 바로 끝났어요. 그거 때문에. 5년 전에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인데, 국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구 온난화 반대하는 환경 장관 피터 켄트라는 사람 있는데 이제 토론하다가 유엔 지구 온난화에 대한 회담을 참여하지 못해서 여기서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자기 여당인데 여당이 야당을 참석 못하게 한 거예요. 그 회담에. 그래서 트루도가 거기서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그 소리 듣고 화난 거예요. 트루도 야당이었군요. 그 당시에 야당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You piece of shit 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이 있는데 Order. 되게 궁금한 거 있었는데 piece of shit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돼요? 유행어였는데 똥덩어리 정도가 되겠지. 똥덩어리.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근데 트루도가 지금 모습 아니라 깔끔한 모습 아니고 약간 힙스터 모습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어린 모습인 것 같아요. 되게 멋있어요. 그래도 좋죠? 트루도 말이 맞아.
아니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욕하면 안 되니까 바로 일어나서 이 상황에서 욕하면 안 되고 정말 미안하고 그 말을 빼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럴 수 있네. 다 말해줘. Therefore, I lost my temper and used language that was most decidedly unparliamentary, and for that I unreservedly apologize, Mr. Speaker. And withdraw my remarks. 취소한다. 죄송합니다. 되게 좋다. 욕하고. 그거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진실만을 말하는 국경청의 비정상입니다. 본격 토론을 시작합니다. 네. 자, 각국의 이슈를 가져와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이슈를 반자사로 토론한다. 지구상의 반자타임 모실 주간일. 자, 오늘 23일부터 담배값 포장지에 폐암, 두암, 뇌졸중, 노화 등 흡연으로 인한 심각한 질환을 담은 경고 그림을 삽입할 예정인데요. 이게 어떤 효과를 낼지,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건을 상정합니다. 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 담배값 경고 그림을 통한 흡연율 감소는 평균 4.7%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효과가 좀 미미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배값의 그 경고 그림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별로 효과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효과적이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기욤, 오렐리앙, 크리스티앙. 이게 외국에서는 많이 벌써 선행이 됐었죠. 그렇죠. 미국은 사실 이 문구 경고 붙이는 거는 제일 빨리 했어요. 저희는 1966년부터 했는데 그냥 문구 여기 뭐 smoking kills 이거 Surgeon General's Warning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야 약간 그거 너무 약하고 좀 업데이트 해야 되진 않을까 싶은데 2009년에 이제 한국처럼 그런 약간 그래픽 붙이려고 하는데 담배 회사들이 그거 너무 반대하니까 소송하고 재판 중이라서 이제 계속 못 붙이는 힘의 논리에서. 캐나다는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붙어 있죠. 우리 50%나 붙어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안 붙어 있었어요. 인도도 전에 뭐 20% 사진에서 40%, 50% 이제 담배값은 80%까지 사진으로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유럽에서 지금 우리 면적 65% 이상 그렇게 그림 들어가는데 그림이 진짜 충격적이에요. 이런 문구 같은 거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사람들한테 충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멕시코 같은 경우는 유명한 문구들이 많은데 담배 피는 것은 너의 삶을 줄이고 있다. 그거 하나고 그리고 하나는 너는 서서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직 안 폈으면 충격 받았으니까 이제 아예 피기 시작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파키스탄도 병을 걸린 이상한 사진이 나와요. 그거를 보고 내 병을 걸리면 또 병원 가서 또 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비싸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원래 피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런 크림 없어도 누구나 담배 얼마나 건강이 안 좋은지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옛날에 학교에서 강의 들었어요. 담배 얼마나 안 좋은지 징그러운 사진 많이 받고 그래도 나중에 우리 반 애들 중에서 담배 피는 사람 다 생겼어요. 담배 피는 사람은 계속 피웠어요. 한 번 듣고 나가서 그런 것도 있고 제 생각에는 어차피 다 아니까 그런 거 근데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알고 있어도 그런 그 경고 광고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담배를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만들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것 때문에 시작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거죠. 시작 자체를 막아버려. 그 광고 때문에 시작도 안 할 거예요. 피던 사람들 많을 거라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효과를 본 사람이에요. 근데 왜냐면 그 어릴 때 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영상 중에 여기 뚫어진 사람이 있어요. 담배 중독자가 말도 못하는데 어제도 담배 연기 나가고. 난 그 영상 보고 썩은 폐 보고 난 죽어도 안 피겠다. 군대에서 누가 강요를 해도 안 폈고 난 너무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도 담배를 이렇게 아주 가끔 태우는 이제 흡연자면 흡연자인데 저 이제 그 해외 나갔을 때 그래 뭐 한 대 펴볼까 했을 때 패키징의 그 그림을 보면 굳이 안 펴도 되겠다는 생각이 그래. 이런 사람들이 저희가 이탈리아에서 완전 제일 욕했었던 이미지가